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름이 요치야 레이코로 명확하게 묘사가 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25살의 젊은 여자라고 하는 거 봐서 대략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녀의 직업은 탐정의 조수인데 일본 최고의 괴짜 탐정이라 불리는 요리카와 진을 모시고 있다고 언급이 됩니다. 헌데 이 탐정사무소는 전해지는 명성과는 달리 그닥 일거리가 없는 편이라 요치야는 출근을 한 이후 하루 종일 고객 명부만 정리하고 가는 게 대부분일 때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헌데 그러던 어느 날 기모노를 차려입은 60대 여성이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며 사무실로 찾아오게 되고요. 이때 요리카와는 얼굴을 알리지 않는 것도 탐정의 수법 중 하나라며 옆방으로 넘어가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배경 설명은 끝이 난 것 같으니 이제부턴 의뢰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렸으면 하는데, 우선 찾아온 여성은 이름이 니시야 준코로 어젯밤 자신의 며느리 니나가 집안 소유의 별장 근처에서 죽어 발견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요. 당시 현장에는 자신의 아들 다치코와 친구라고 소개된 신도라는 여성, 그리고 변호사인 사이조 셋뿐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의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의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옆방에 숨어 이 말을 듣고 있던 요리카와는 아직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지만 이성 친구와 함께 변호사라니 딱 봐도 불륜 문제겠군이라며 그때 상황을 짐작하게 되는데, 이때 요치야가 헌데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 확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며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이 말에 니시나 부인이 대답을 하는 게 며느리가 살해당했을 거라 추측되는 당시 방금 언급한 세 사람은 거실에 함께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별장에 4명이 있었는데 3명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고 나머지 1명이 별장 근처에서 죽어 발견이 되었다 하는 게 뭔가 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 이에 요치야가 아니 그럼 며느리 분이 자살을 한 게 아닐까요? 하며 니시나 부인에게 되묻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하고 흘리며 아니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니 그건 직접 경찰에 찾아가 물어보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치야는 급하게 니시나 부인과 수임 계약을 맺고 어젯밤 사건이 발생한 산속 별장을 향해 찾아가게 되는데, 물론 이때 역시도 요리카와는 사무실 한켠에 앉아 그저 잘 다녀오라며 배웅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녀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긴 했지만 아직 언론에는 공표가 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잠시 추가적으로 언급할 게, 작중 요치야는 과거에 어떤 사연으로 인해 작품 곳곳에서 환영에 시달리거나 귀신을 보는 장면이 몇 번 묘사가 되고요. 어찌 보면 그것이 이 작품의 한 축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최대한 생략 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치야는 귀신을 본다. 그리고 요리카와는 항상 숨어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별장에 도착한 요치야가 자신은 니시나 부인의 의뢰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자 토크 영감이라는 산장지기가 맨 처음 그녀를 맞아주게 되는데, 그는 계속해서 별장에 머물며 관리를 한다기보단 니시나 가문 사람이 팩스를 통해 며칠에 방문하겠습니다 하며 연락을 지어오면 그때마다 찾아와 시설 관리만 도맡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때마침 사건 당시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있던 터라 자신 역시도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방금 이곳에 넘어온 참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요치야는 팩스를 통해 연락을 받는다 하셨는데 혹시 보낸 사람이 남편과 아내 중 누구였나요? 하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 말에 토쿠 영감은 글쎄 워드로 쓴 내용이 전달된 거라 누가 쓴 건지는 알지를 못하고 실제 방문한 사람이 누군지도 자신은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한 후 다음으로는 수사 책임자인 타니마루 경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상하게도 온몸이 타박상해 옷도 흙투성이인 모습이었고요. 이에 그녀가 저기 어쩌다가 그렇게 다치셨나요? 하며 말을 걸자 그는 니시나 부인이 말한 사람이 당신이구만 이라고 말을 하더니 이 별장에서부터 절벽 아래에 있는 리나 씨의 시신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실험을 해보았는데 아무리 서둘러 봐도 최소 10분은 걸린다며 자신이 직접 길을 따라 몇 번이고 뛰어봤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의아함을 느낀 요치야가 자신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며 어찌된 일인지 경위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이에 타니마루 경부는 스스로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며 난감해하다 가까스로 입을 열어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게 어젯밤 8시쯤 이 별장에 있던 4사람은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어떤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그런 중 갑자기 리나 씨가 혼자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를 않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나머지 3사람은 그녀가 왜 저럴까 하며 한동안 방문이 있는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게 얼마 지나지가 않아 깍 하는 비명소리가 리나 씨의 방 쪽에서 들려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에 거실에 있던 3사람은 급히 그녀의 방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방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다음으론 옆에 있는 창고로 향해 창을 통해서 리나의 방을 확인해 보려 했다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연달아 이상하게도 이때 역시 창고의 문이 잠겨져 열리지 않자 결국 마지막으로 타치코 씨의 방으로 들어가 창문 밖 베란다로 몸을 내딛는 순간 별장과 이어진 절벽 아래 계곡에 리나가 누워있는 모습이 3사람의 눈에 들어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에 깜짝 놀란 타치코와 사이조는 급히 강토로 내려가 리나가 죽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을 하고요. 다시 별장으로 돌아온 이후 3사람은 경찰이 올 때까지 거실에서 함께 기다리게 되는데 사건 수사가 진행되며 리나의 방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보니 잠겨져 있는 건 문뿐만 아니라 절벽으로 이어지는 창문 또한 안쪽에서 잠겨져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밀실이긴 밀실인데 시신은 밖에서 발견되었으니 그냥 밀실살인이 아니라 밀실.살인이 되는 거고요. 이 말을 듣게 된 요치야는 왜 니시나 부인과 타니마루 경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그렇게 설명하기 힘들어 했는지 그제서야 겨우 이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해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요리카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며 분명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놓친 요소가 있을 거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요치야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별장 이곳저곳을 뒤져보는 행동을 보이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그녀가 어떤 정보를 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리나의 방부터 설명을 드려볼 텐데 감식반의 조사에 의하면 방은 문과 창문이 모두 잠겨 있었고 어떠한 흔적, 그러니까 특수한 트릭 같은 걸 사용해 밀실로 조작한 흔적 또한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요. 리나가 방으로 들어간 이후 거실에 있던 3사람은 계속해서 방문을 주시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가거나 혹은 빠져나갈 수도 없었다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특이점이 있는 걸 소개해 보자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창문 밖 베란다에 수많은 밧줄 자국이 남겨져 있는 게 발견이 되고요. 방문 역시도 구조가 살짝은 독특한 것이, 일반적인 문과는 달리 안쪽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도어 스코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따로 발견이 되긴 하지만, 리나의 방 서랍에 어떤 플러그 장치가 있어 요치아는 그것을 몰래 챙겨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 이게 뭔가 싶어 안쪽을 분해해 보았더니, 일반적인 전극과는 달리 구조가 반대편으로 꼬아져 있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리나의 시신이 발견된 강변의 상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앞서 잠시 이야기 드렸다시피 별장에서 이곳까지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10분은 소요가 되는 거리이고요. 경찰들이 출동을 한 이후 별장 주변 1km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시신 근처에는 리나가 강으로 떨어지며 퍼진 흙탕물과 타치코와 사이조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었을 뿐, 다른 이의 흔적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말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한 요치아는 이제부터 용의자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가 그때 상황이 어찌 되는지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우선 타치코에게 찾아가 헌데 네 분께서는 이 별장에 어떻게 모이신 겁니까? 하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그는 현재 자신과 리나는 별거 중인 상황인데 이혼과 관련되어 변호사와 대화를 하자고 말을 건네니, 그녀는 불륜 당사자인 신도도 부르라며 한자리의 사람들을 모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 덧붙이는 말이, 어머니께서 내 혐의를 벗겨달라며 탐정을 고용한 걸로 아는데, 이번 사건은 신도 역시도 절대 범인이 아니니 나뿐만 아니라 그녀의 혐의 역시도 벗어나게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라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요치아는 용의자 3명 중 2명의 혐의를 벗겨달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탐정인 요리카와는 이제 와서 의뢰를 거절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그의 말을 수락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치코와의 대화를 끝마친 요치아는 다음으로 변호사인 사이조를 찾아가 맨 처음 리나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물어보게 되고요. 이때 그는 뭔가 중요할 수도 있는 증언을 들려주게 되는 게, 창문 너머로 처음 리나 씨의 시신을 보았을 때는 강가 근처 눈밭에 엎어져 있는 듯 보였었지만, 타츠이코 씨와 함께 급히 내려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 그 사이 얼음이 녹아 쓸려 내려갔는지 시신이 물 위로 이동해 둥둥 떠 있는 모습이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까지 확인한 요치아는 다음으로 타치코의 내연녀인 신도를 찾아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리나와 지인이었던 관계로 과거 동창이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시신이 발견되기 직전 리나가 방으로 들어간 이후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하던데, 그 뒤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며 물어보니, 처음엔 베란다를 통해 접근해보려 창고 쪽으로 향하였지만 문과 창이 모두 잠겨있어 포기를 했다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급히 타치코의 방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는데, 이때 시신을 발견하게 되어 자신을 제외한 2사람은 강변으로 뛰어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요치아는 그럼 한동안 별장에 혼자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건데 혹시 누군가 보시진 않았습니까? 하며 묻게 되고요. 이에 그녀는 갑자기 당혹스럽고 너무나도 겁이 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이후 타츠이코와 사이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대화를 마친 요치아는 창고가 잠겨 있었다는 상황이 신경이 쓰여 다음으로 다시 타니마루 경부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녀가 조심스레 창고에서는 뭔가 특별한 게 있던가요? 하며 물어보자 이에 그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열쇠가 창고 안에서 발견이 되었긴 하지만 창고 문은 아래쪽에 틈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열쇠를 밀어 넣는다면 밀실로 만드는 건 누구나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내부에도 평소 리나 씨의 취미였던 등산 용품들만 들어가 있었을 뿐 누군가 숨어 있었다거나 하는 흔적은 찾지를 못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전화를 통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요리카와가 혹시 경찰들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정보는 용의자들과 공유를 했습니까? 하며 묻게 되는데 이에 다니마루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그들에게 알릴 리는 없다는 대답을 들려주게 되고요. 이 말에 요리카와는 잠시 동안 흥미롭다는 듯한 반응을 보여주더니 몇 가지 테스트 이후 사건의 진상에 대해 공개를 하겠다며 용의자 3명을 경찰들과 함께 별장 거실로 모아달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결말이 되는데 요치아가 전화를 통해 요리카와에게 연락해 이제 준비가 끝이 난 것 같다 라고 알려주자 그는 우선 별장 안에 모든 전등을 켠 후 요치아로 하여금 리나의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론 일전에 발견한 플러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니 그걸 방에 있는 콘센트 아무 곳에나 꼽아보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치아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들어 연결하는 순간 무언가 눈앞이 번쩍하는 듯 싶다. 자신은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뉘어져 있고 별장은 온통 정전이 되어 시커먼 어둠 뿐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에 그녀는 이게 어찌 된 건가 하며 어리둥절하고 있으니 손전등을 든 타니마루가 걱정스러운 듯 요치아의 곁으로 다가와선 방금 꼽은 플러그는 내부 전극이 연결되어 있어 콘서트가 합선된 것 같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그때 충격으로 인해 당신은 순간적으로 기절을 한 거고 건물은 과전류가 흘러 정전이 된 것 같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 쪽에 있던 경찰 한 명이 경부님 차단기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곧장 별장 안은 다시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에 요치아는 다소 안심을 하며 다시 요리카와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전화기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때 통화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그녀는 저기 탐정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하며 말을 걸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한 음성의 요리카와가 5분 20초라 이 정도면 합격선이군 이라고 말을 하더니 어이 요치아군 이번에는 별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리나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창과 문을 모두 닫아보게나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녀는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시키는 대로 창과 문을 닫은 뒤 탐정님 이제는 어찌해야 하나요? 하며 묻게 되는데 이에 요리카와는 자 거의 끝이 났네 라고 말을 하더니 이보게 자네 이제는 그 방에서 문을 열지 말고 밖으로 나와보게나 하며 시키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요치아가 네? 그게 무슨 말이시죠? 하며 이 방은 문을 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때 밖에서 문이 끽 하고 열리더니 휴대폰을 든 요리카와가 나타나 그래 바로 그걸세 이 방은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네 하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건을 의뢰한 이후 처음으로 요리카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 타츠히코는 아니 뭐야 당신이 탐정이야 라고 말을 하더니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게 상황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에 요리카와는 흥분한 모습에 타츠히코를 진정시키며 제 시나리오는 모두 완성되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방금 보셨다시피 이 방은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 리나 씨는 언제 이 방을 나갔을까요? 하며 오히려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서로 우물쭈물하며 각자의 얼굴만 바라보고만 있자 다시 요리카와는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다루는 것 마냥 자 여러분 그건 리나 씨가 방으로 들어간 이후 추락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하며 알려주게 되는데 이 말에 곁에 있던 타니마루 경부가 아니 탐정님 그때는 여기 계신 세 분이 모두 리나 씨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어떻게 밖으로 나온단 말입니까? 하며 반문을 하게 되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공범이라는 뜻인가요? 하며 의문을 제기하자 요리카와는 그게 아니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젓더니 보시는 것 마냥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추측을 해보자면 그녀가 자신의 방을 나선 건 타치코와 사이조가 시신을 확인하러 강토로 내려가고 신도가 자신의 방에 머물고 있었을 때일 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요치야는 아니 탐정님 그때는 이미 타치코 씨의 방 베란다에서 리나 씨의 시신을 발견한 이후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하며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타치코 역시도 그래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말을 하며 혹시 그녀가 살아서 움직이기라도 했다는 거요? 하며 질색을 하자 이에 요리카와는 네 바로 그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때 리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건이 어찌 된 건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우선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맨 처음 사람들이 리나를 발견했을 때 사실 그녀는 살아 있었던 상황이 되는 거고요. 별장에서 어수선한 느낌이 들자 눈밭에 누워 눈치를 살핀 리나는 밧줄을 이용해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게 되는 거고 이후 창문부터 잠근 후 도어 스코프로 거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거라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한 밧줄을 창고에 옮겨둔 그녀는 타치히코 씨의 방 베란다를 통해 다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상황이라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타치히코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서 보이며 아무런 근거 없이 앞뒤 상황만 짜맞추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하며 믿을 것 같냐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게 무슨 억지스러운 공론이냐며 요리카와를 비난하는 말을 퍼붓게 되자 이에 그는 단박에 타치코의 말을 끊어버리더니 자신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리나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처음엔 강가에 누워있는 듯 싶었지만 막상 내려가 보니 물 위에 있었다는 증언이고요. 이건 단순하게 얼음이 녹아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장 주변으로 흙탕물이 튄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 시신은 강 위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나 씨의 방 베란다에 수많은 밧줄 자국이 있었다는 것과 토쿠 영감이 받은 팩스들이 모두 워드로 쓰여졌다는 게 그 증거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건 한마디로 그녀가 몇 번이고 혼자서 이곳까지 찾아와 예행 연습을 했다는 게 되는 거고요. 특히 그녀는 취미가 등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넉넉 잡아 생각을 해봐도 5분이면 충분할 거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이조는 아니 대체 리나 씨가 이런 번거로운 짓을 왜 한다는 말입니까? 하며 자신이 들은 추리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요리카와는 뭐 단순한 그녀의 장난일 수도 있고 아님 불륜에 대한 복수 같은 걸 하려던 게 아닐까요? 하며 말을 전하게 되고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이 공모를 하여 리나 씨를 죽였다는 것보단 자살을 했다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군요. 라며 자신의 추리를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그럼에도 사이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듯,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너무 딱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말을 하게 되고요. 만약 사건 당시 우리 중 한 명이 계속해서 창가에 서서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나 혹은 그러지는 않더라도 거실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리나 씨는 그런 것까지 예측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며 이 추리는 처음부터 말이 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요리카와는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리나 씨에게 있어서 이미 자살을 결심한 이상 도중에 발각된다 하더라도 잃을 건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그녀는 어떤 장치를 준비해 두게 되는데, 우선 휴대폰을 통해 별장으로 전화를 걸면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거실로 유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 거실에 누군가가 있는 걸 확인했다면 앞서 테스트를 통해 보여준 플러그 장치로 별장 내부를 정전시켰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 어떠십니까? 혹시 이것보다 더 합리적인 추리가 있을까요? 하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쭉 하고 둘러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요치야는 귀신을 본다고 했었죠? 그녀는 원망 섞인 표정의 리나가 온몸에서 물을 뚝뚝하고 흘리며 요리카와를 노려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한순간 무언가 위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은 슬픈 표정으로 바뀐 뒤 연기처럼 주변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타츠이코에게 다가간 요리카와와 요치야가 약속한 수임료를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한 뒤 별장을 뒤로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요치야가 조용히 요리카와를 부르며 탐정님, 이렇게 해서 사건은 정말 끝인 건가요? 하며 말을 걸게 되고요. 이에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싶더니 신도는 너에게 창고 창문이 잠겨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범인 뿐이야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응? 자, 이게 어찌 되는 상황이냐면 리나는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결정이 되자 자신의 동창인 내연녀를 불러 한번 골탕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리나가 죽었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뛰어 내려오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밧줄을 통해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고 재미있었던 장난이라며 그 증거물을 창고에 넣어두려고 했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헌데 이때 자신의 방에서 움츠리고 있던 신도는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고, 리나가 자신을 농락했다고 생각해 그녀를 창밖으로 밀어 죽여버렸던 게 되는 상황인 건데, 이후 신도는 자신도 모르게 창고의 창문을 잠그게 되고 창고의 문 역시도 원래 잠겨져 있었던 터라 다시 잠궈버리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후 열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던 그녀는 문틈 밑으로 밀어 넣은 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던 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그녀가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요치야와의 대화에서 창고 창문이 잠겨져 있었다고 말을 했던 거고요.
당시로서는 수사 상황이 공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는 그녀가 범인이라는 정보를 자신의 입을 통해 스스로 털어놓은 것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 그 말을 들은 요치야는 아니 탐정님, 범인을 아시면서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니 대체 왜 그러신 거죠? 하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요리카와는 우리들이 취합한 정보는 모두 자네 말로써 들은 증언뿐인데 이걸 경찰이 증거로 채택해 주겠나 하는 말을 건네게 되고요. 그리고 신도가 붙잡히면 우린 한 푼도 받지를 못하지 않나 라고 말을 하더니 잠시 후 머쓱한 표정으로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일 뿐이고 자네는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라는 말을 하며 밀실 살인의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